자, 교재는 107페이지 강간죄의 착수식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강간죄의 고의로 폭행업박을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다 그랬죠. 자, 밑에 판례 보시죠. 밑에 판례 1번 체크하시고. 자, 1번 보시게 되면 강간죄는 한거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업박을 개시했을 때, 자, 개시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때 착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폭행업박은 최협의라는 거 아시죠? 그 최협의가 한거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업박을 말합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이 사실관계 읽을 텐데요. 이 사실관계도 출제가 잘 되니까 읽어보세요. 자, 만취된 갑은 내연관계에 있는 을려의 딸 병녀의 방에 침입하여 병녀의 팔을 잡아당겨서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밑줄 쫙 끄시고. 이게 바로 뭐죠? 한거가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강간죄의 착수가 됩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자, 유방과 엉덩이를 만지자 병녀는 갑이 술주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자,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이 갑자기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동성방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과연 착수가 될까 안 될까? 착수 된다니까요. 그쵸? 그쵸?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 한번 가볼게요. 자, 실질적으로 그 여성이 한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지만 한다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X.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러한 최협의 폭행업박을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착수는 했죠? 근데 강간은 못했기 때문에 강간죄 미수 그치고 만 것입니다. 자, 1번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1번의 출제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잘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판례 2번을 가보시게 되면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이 바로 뭐다? 착수라는 거예요. 착수. 그래서 유형의 행사를 개시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실행의 착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당시 가로 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동성발 건너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강간죄를 종료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뿐이지 여전히 착수가 되면 지장이 없다. 그래서 강간죄 착수 즉 미수를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자, 밑에 판례도 출제가 잘 되죠? 일단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새벽 4시입니다. 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방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렸다는 거죠. 겁먹어요. 그렇죠? 남자 방을 두드려 이렇게 겁을 먹는데 여자 혼자 있는 방에 이렇게 짐승같이 달려들면 엄청나게 무섭단 말이죠. 자,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사로 방문을 두드렸다 이거예요.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 부수고 들어갈 듯한 여기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쵸? 그래서 창문으로 침입하였다고 했을 때 이것은 폭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간죄 착수라고 인정해서 결국은 강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간 미수죄가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도 출제가 잘 됩니다. 일단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은 사촌 여동생 을려를 강간을 할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을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근데 소리치자 도주했다. 과연 착수가 될까 안 될까? 라는 거예요. 자, 최협의 폭행업박을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만 갖고서는 만졌다 세모 쳐보세요. 이때는 우리 판례가 강간죄의 폭행업박을 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강간 미수가 인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예비무도 없었습니다. 예비무도 없었기 때문에 강간죄 무죄가 되었고 어쨌든 지분 침입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를 인정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강간죄 예비죄는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당시 판례 그 자체만 보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법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강간죄는 착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왜 강간죄를 고득죄를 했냐면 뒤에 가면 요 비슷한 판례가 나오는데 그때는 중강간죄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랑 비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간죄 1번이고 중강간죄 가면 강간죄 2번이 나올 겁니다. 그거랑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죄의 관계 볼게요. 자, 폭행업박으로 부녀를 강간했습니다. 그러면 강간죄가 되고 폭행업박죄가 별도로 되고 경합범이 되어버립니까? 아니죠. 이 폭행업박은 강간할 때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간죄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된다? 강간죄만 될 뿐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간죄하고 이 폭행협박 사이는 뭐가 된다? 법조경합의 흡수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사강간죄 가보겠습니다. 자, 유사강간죄도 출제가 좀 됩니다.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폭행협박이죠? 폭행협박입니다. 최협입니다. 그렇죠?
구강학문에, 자, 구강학문에 뭘 넣는 거예요? 이때 성기는 제외한다 그랬죠. 구강학문에 성기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에 이 성기에 성기에 성기를 넣으면 그건 당연히 강간이 되는 거예요. 강간. 근데 성기에 성기가 아닌 걸 넣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성기가 아닌 곳에 성기를 넣거나, 이것이 바로 유사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강학문이 성기가 아니잖아요. 성기가 아닌 곳에 성기를 넣는 거죠. 그다음 성기나 학문 속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다. 즉 성기를 뺀 나머지를 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도구를 넣는다든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유사강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그건 강간입니다. 근데 성기가 아닌 곳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인 곳에 성기가 아닌 그 이외의 것을 넣거나 그랬을 때 이게 유사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 자, 구강 내부에 구강이죠. 구강이 입이죠.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었어요. 구강에다가 손가락을 넣는 것이 유사강간죄가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X란 말. 그러니까 지문을 잘 보시고 잘 이해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 형량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량이 2년입니다. 2년. 강간죄는 3년입니다. 강간죄는 3년이고 유사강간죄는 2년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유사강간죄 법정형을 강간죄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 맞죠? 이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자, 강제추행죄 가볼게요. 자, 강제추행죄 역시 마찬가지로 폭행협박이죠.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그렇죠? 똑같죠? 사람. 그 다음에 추행을 한 자는 처벌하는 죄가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자, 주체객죄 됐고요. 자, 쭉 보시게 되면 이제 폭행협박 나와 있죠. 정도가 중요합니다. 정도는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나와 있죠. 강제추행죄는 한 거 곤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틀려요. 현저히 곤란 하면 틀려요. 현저히 곤란은 강간죄를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추행죄는 현저히 곤란할 게까지 필요는 없고 그저 한 거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는 것이에요. 자, 올라가 보시면 폭행협박은 반드시 추행 이전에 행해짐을 요하지 않죠. 그래서 추행과 동시에 행해진다든지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터치하는 것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팔라 가볼게요. 자, 이 팔에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폭행협박을 한다 하는 것은 자, 밑에 뒷동그란. 그렇죠? 한 거 곤란한 뒤에 추행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 그 자체가 터치하는 것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자, 밑에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힘의 대소강력을 불문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쓰다듬는다는 것 자체, 터치한다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추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소강력을 묻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가 보시면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 내리는 등 하였다 했을 때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자, 이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 판결로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로지 무지무지 많이 출제가 됐던 거예요.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이 판례에 나와 있죠. 자, 역시 우리가 읽었던 그거 반복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을 가하여 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의 행위 될 수 있다. 방금 배웠죠? 이러한 논리는 기습추행도 똑같다는 것.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일단 끊어볼게요. 이때 기습추행의 경우에 있어서 그 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한다면 그 힘에 대해 적용을 불문한다.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판례가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는가 볼게요. 피해자 오디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다. 그렇죠? 쓰다듬는다 동그라미.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다. 그렇죠? 의사에 반해서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됩니다. 주무른다 동그라미. 그 다음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얼굴을 들이들면서 비빈다. 비빈다 동그라미. 자, 귀를 쓸어 만진다. 귀를 쓸어 만진다. 이거 동그라미. 이런 것들 전부 다 추행이 된다고 봤습니다. 전부 다 의사에 반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행을 가볼게요. 자, 일단 이 판례는 자, 요 1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체크하세요. 1번, 2번 무지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1번 볼게요. 자, 추행이라 하는 것의 의미는 자,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족하다고 하면 틀려요. 일단은 부족하다. 이게. 아시겠어요? 부자 빠지면 틀립니다.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행위 상대방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있죠?
여기 침해할 정도가 되었을 때 추행이다. 추행이다. 그래서 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보호법익입니다. 강간죄나 추행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죠. 보호법익이 침해가 되었을 때 그때 추행이다. 이런 말이 됐어요? 잘 봐두세요. 자,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이 자기가 침해가 되었을 때 그때 추행죄가 된다. 이 뜻이. 일단 여기까지가 한 문제짜리. 됐어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을려는 48세 아줌마입니다. 자, 2층에서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와 분쟁이 있었어요. 자, 갑은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을려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마침 을려가 내려오자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자, 그녀가 말을 무시하고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하여 둔 자신 차량으로 걸어갔고 이에 갑은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욕설을 하고 갑자기 바지를 벗어서 성기를 보여줍니다.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들끼리 싸움하는 부분에 남자가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남성이 개입해서 갑자기 바지를 벗어서 성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이 부분이 추행죄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요. 그 장소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장소는 저녁 8시 무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어요.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고 을려는 그 당시 옆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여 둔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남자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추행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판례 1번에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추행죄가 되려고 한다면 여성이 갖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가 되었을 때 추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여성이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세상 물정 다 아는 아줌마입니다. 그렇죠? 아줌마였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다는 점, 이것이 두 번째인 거예요. 자, 내가 꼭 이 남자가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데 여성이 물끄러미 봐야 됩니까? 내가 보기 싫으면 에그머니나 하면서 고기를 돌리면 그만인 거죠. 그렇죠? 이것이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갖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에 자기가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판례 2번을 가보시게 되면 바지를 벗어서 성기를 보여주었다. 세모 쳐보세요. 누구 한데? 48세 아줌마인데 그래서 바지를 보여준 것만 갖고서는 추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공인음란죄 될 수 있나요? 공인음란죄. 자, 보세요. 자, 공인음란죄 나와 있죠? 공인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추행이 될 수는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경범죄 처벌은 가능합니다. 경범죄 처벌법상의 뭐 공인음란죄는 뭐 변론을 할지라도 형법상의 죄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됐어요? 그렇게 받으시고. 자, 어쨌든 문제 지문 자체가 형법상 묻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죄는 안 됩니다. 자, 이 판례랑 비교할 것이 뒤에 나올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판례 1번이 얘기하고 있죠. 추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적 자기결정에 자기가 침해가 되었을 때 추행죄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수범이 아니다. 그래서 간접정범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밑에 보시죠. 자, 강제추행죄에 관련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 속에는, 자, 도구에는 누가 포함된다? 도구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단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도 포함된다. 알아두세요. 도구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서 추행을 했다 했을 때 강제추행죄의 간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자, 이 집은 잘 받으세요. 이 집은 중요한 거니까 별별 쳐두시고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올라가 볼게요. 갑은 자신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A녀로 하여금 가슴사진, 성기사진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에 그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해서 7번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안 하면, 이걸 안 해주면 이것을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에 막 까발린다고 하니까 이 여성이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어가지고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나와 있죠? 쭉 보시게 되면 마지막 색깔 칠한 부분, 어쩔 수가 없이
나체와 소금만 입은 상태가 되어서 스스로 촬영하게 하거나 또는 성게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한다면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서 추행을 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꼭 손에서 손을 터치하는 것이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어야만 추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판례처럼 직접적인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즉 화면상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노터치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추행죄의 간접을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자, 됐죠? 자, 밑에 보시죠. 자, 러브샷 나와 있죠? 러브샷도 거부 의사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 러브샷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깨를 주물렀다 했는데 이 어깨를 주무른 것도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추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음부를 만졌죠? 그렇죠? 억지로 키스를 했다. 억지로 키스도 추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음부라든지 유방 만진 거 전부 다 이제 의사에 반해서 만졌기 때문에 추행이 되는 것이죠. 자, 찜질방 수면실 나왔네요. 가슴을 만졌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 찜질방 자체가 공중 밀집 장소라는 걸 알아두세요. 총론 시간에 죄형법 증절 때 나옵니다. 자, 7번에 엉덩이, 가슴 쉬운 거고 밑에 허벅지 나와 있죠? 허벅지. 자, 허벅지를 만졌는데 여기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는 대신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응? 밝히는 대신에 가만히 있었다. 이것도 추행으로 봤어요. 그쵸? 자, 다음. 자, 이거 잘 받으셔야 돼요. 9번 체크하시고 10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엘리베이터죠? 폐쇄 공간이에요. 여기도 엘리베이터죠? 그쵸? 자, 보세요. 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 공간에서 여기 나왔네, 폐쇄 공간. 칼로 위협하였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둔 다음에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고개 못 돌리게 하는 거야. 돌리기만 찔러져 버린다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추행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앞에 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판은 뭐였어요? 이 판은 여고생이 아니죠. 아줌마라니까, 아줌마야. 아줌마. 그리고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기 때문에 바지를 벗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물끄러미 보고 있을 필요 없는 거죠. 고개 들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갖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자, 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폐쇄 공간 속에서는요. 꼭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보면 찔린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성이 갖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행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이것도 이 판례도 노터치죠. 노터치임에도 불구하고 추행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꼭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터치가 이루어지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아닌 거예요. 노터치라 할지라도 추행이 될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성기 동간을 쳐보시고. 그렇죠? 역시 폐쇄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추행이 될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자, 이 두 판례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판례도 나오네요. 자, 이건 세교제 새로 들어간 건데 회사 대표인 피고인 직원 피해자네요. 그쵸? 나이 먹으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남자 52세인데 여성이 이제 26살이네요. 직원입니다. 직원. 이 사람은 직원이고 이 사람은 회사 대표입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입니다. 그때 이 남자가 이 여성에 대해서 헤드락을 합니다. 헤드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강제 추행죄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판례가 추행죄가 된다 그랬어요. 헤드락 사건도 추행이 될 수가 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12번이 쉽죠. 자, 피고인이 피해자만 있는 간부 연구실에서 업무 대화 중에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다.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네요.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을 했다. 다리에 접촉했네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어깨에 역시 접촉했네요. 그렇죠? 그랬다 했을 때 역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추행으로 봤어요. 자, 큰 밑에 판례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2살짜리네요. 2살짜리. 엄마와 손을 잡고 걸어가던 것을 발견하고 다가와서 사탕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악수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2살 난 아이의 가슴을 만졌던 거예요. 자, 이것이 추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 2살 난 아이가 추행이 뭔지 아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말하고 이건 엄마가 기분 나빠서 하는 거지. 결국 이 아이는 추행이 뭔지도 모르고요. 뭐 가슴이 성인 여성처럼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2살 난 아이이기 때문에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봤을 때 성적 주시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요. 육군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죠. 군대. 남자들만 있는 공간이죠. 그랬을 때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이 젖꼭지를 만졌습니다. 젖꼭지를 비틀거나 때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군대라는 이게 사회적 법이죠. 사회적 법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군형법상의 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있는 공간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말죽거리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그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교련 선생님이 권상우 그런 학생들을 막 이렇게 체벌하는 거 있죠. 체벌하는 모습. 그런 것들도 남자 학교에서 흔히 있었던 얘기죠. 근데 어쨌든 군대 얘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자, 착수시기 해볼게요. 자, 착수시기 역시 마찬가지로 추행죄의 고의로 있어 폭행합발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기습추행 사건 이것도 체크하시고 밑에 것도 체크하시고 자, 볼게요. 자, 추행죄의 고의로서 의사에 반하는 유형의 행사가 있다면 그 즉시 착수가 되는 거죠. 즉 폭행을 하여 착수하였다.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을 때 착수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착수가 되는 것이니까 미수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논리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똑같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갑은 밤 10시경에 혼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에 버스에서 내려서 혼자 걸어가던 을려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이르러 을려에게 약 1m 간격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을려를 껴안으려 하였다는 거죠. 자, 인기척을 느낀 을려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 이렇게 소리치자 몇 초 동안 을려를 쳐다보면서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이 사람의 주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성은 이 남자 신고했습니다. 자, 추행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예비무 없습니다. 지금은 있지만 그 당시는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무라고 하면 좋은데 예비무가 그 당시 때는 없었다니까요. 그럼 이걸 무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무죄라고 하게 된다면 그럼 다 이렇게 하게. 다 무죄인데. 이것도 노터치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꼭 터치가 되어야지만 추행이 되는 건 아니다. 그쵸? 노터치도 추행이 될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껴안으려 터치는 안 했습니다. 껴안으려 하는 동작을 취했다는 거죠. 판례가 뭐라 그래요? 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의 행사가 있다면, 즉 유형의 행사라는 것이 껴안으려 하는 행위죠. 그런 행위가 있다면 착수가 된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여기 이 판결로지 가보시면 여기 껴안으려 하였다. 유형의 행사가 있는 것 자체가 착수다. 착수라는 거예요. 자, 밑에 껴안으려 하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밑에 착수가 있다. 근데 결국 터치가 안 됐죠. 터치가 되면 기수입니다. 터치가 되면 기수인데 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판례가 미수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자, 됐고 주관적 요건 가볼게요. 자, 요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그쵸? 1번. 자,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쵸? 옆에다가 주관적 쓰시고 X.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 판단입니다. 자, 일반인에게 있어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이면 된다. 그쵸? 밑에 나와있지? 피성적 자존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객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 밑에 주관적 판단 밑줄 그으시고 X. 목적법 아닙니다. 밑줄 그으시고 X 이거예요. 자, 가보세요. 자, 한때 내연관계에 있던 을려가 갑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 목적인 의미에서 을려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물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보복적 목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추행이 안 된다고 했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그딴 거 필요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추행이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주관적으로 의미로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례 가보시면 판례 2번 나와 있죠? 2번 체크하시고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보복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쵸? 의사에 반하여 입술, 귀,
유도 등을 깨물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8가 됩니다. 쉽죠? 네, 쉬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